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코로나 총력 대응 2주간으로 끝내자 이렇게 총력 주간을 정해서 일주일 지났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그동안 두 자릿수로 나타나던 확진자가 이제 한 자릿수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매우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감동을 주는 스토리들도 있어서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할머니를 손자가 음성인 손자가 들어가서 병실에서 보름간 같이 있으면서 두 분 다 음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효선이 있었는데 그 언론에서 보도를 잘 해주어서 그 효선이 말이 더 정말 지극정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머니한테 해준 것도 없고 공부를 잘해서 뭐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지도 못했고 돈을 잘 벌어지도 않았고 했는데 자기는 몸으로 할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 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언론에 나는 것에 대해서 극구사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분이 정말 옳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이 얼굴이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이 총각. 예. 그래서 언론사에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코트 격리 등 정말 총력 대응을 하는 한 주를 지나면서 도민들께서 협조해줘서 경상북도가 전체가 어떻게 하면 치과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자제를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곳에서 계속 생기고 있고 나머지는 감염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몇 개씩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경복형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니까 이 전국에서 다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원자재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또 영세한 봉제 공장들인데 우리가 부탁을 해놨던 공장들이 다른 데에서 이미 주문을 해가지고 못 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돼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복형 마스크를 만든다는 그런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효과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시장 군수님들한테 시군에서 면 마스크를 만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터를 드리겠다. 그래서 시군의 경기도 살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군민들한테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면서 경진대회를 붙였습니다. 가장 많이 잘하는 데는 우리 그 상사업비를 주겠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줄지는 모르지만 많은 돈을 줘서 어차피 사업하는 거 그 군에 시군에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한 친환경 급식 농산물을 농사를 지어놨는데 학교 문을 닫아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금액으로 따지도 한 23억 정도는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친환경 급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어제 울릉군수께서 울릉군에서 지금 산나물 채취를 하는데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팔 데가 없다. 이걸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각 시군별로 그러면 불급하게 팔아야 될 거, 청도 미나리, 또 딸기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팔면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축제할 때 품앗이 관광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시군 간에 서로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품앗이를 했는데 이번에 품앗이 팔아주기 운동, 농특산물 품앗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어놓은 농산물이 제때에 다 팔 수 있도록 그걸 나중에 차츰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3개 시군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코로나19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시군이 다 자영업자하고 경제가 폭망 상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재난구역에 안 들어간 시군에서도 추경해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 측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7명이 증가되어 누적 1,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1시 기준으로는 6명이 더 불어서 1,110명이 되었습니다. 7명 기준으로 할 때 경산에 3명, 봉화, 칠곡, 의성, 경주에 각각 1명씩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는 요양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요양원에서 지금 격리 중인데 음성으로 나왔던 분이 계속 나오는 서린이나 푸른 요양원 경우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칠곡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제가 서비스를 받는 할머니가 85세인데 대구에서 온 요양보호사가 제가 서비스를 합니다. 집에 가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확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가 원인이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말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주에 또 60세 여성분은 음식점을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3월 15일 날 검진을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지금 포항 의료원에 갔는데 그러면 이분은 신천지도 아니고 뭐 대구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조사 중에 있고, 경산에 사는 58세 남자, 이분은 직업이 없습니다만은 3월 15일 날 3명 병원에 갔는데 몸이 확진이 되어서 포항 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신천지도 아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감염되었느냐 이거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11명이 완치가 되어서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7일에서 20일까지 치료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완치자는 169명입니다. 사망자가 어제 한 분 나오셨는데 청도 거주 82세 여성이 3월 5일 날 확진되어서 김천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가 3월 15일 날 폐렴 증세로 악화되어 가지고 사망하셨습니다. 3개 의료 및 영주 적십자병원에 8명을 입원시켰고 생활치료센터에 5명을 입소시켰습니다. 현재 격리 상태로 있는 분은 15명인데 오늘도 환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도 빨리 선별해서 병원이나 치료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 환자도 지금 현재까지 1268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송 소로벨 가족치료센터에 대구에서 가족들이 어제 4가족 10명이 추가로 입소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보호사나 간호인력에 대해서 전체 다 검체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샘플링을 한 25% 4분의 1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은 한 1,430명 요양보호사 간호인력이 5,645명인데 이 중 25% 1,430명 대해서 오늘부터 검체를 해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모두 다 해야 되지만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샘플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동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양원에 있던 분들이 한 분씩 되는 것 외에 이와 같이 칠곡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역학조사를 열심히 해서 우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일주간 총력 대응 기간을 해서 그런지 얕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를 줄었는데 이 한 자릿수도 이번 주가 끝나면은 완전히 제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면 또 질문과 또 교육감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담 사례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감천면 소재 인증 주식회사 태양의 김한란 대표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집에서 직접 과일이나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제작해서 일거리를, 그렇게 경로당에 안 가는 이 사람들, 그 어르신들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료한 어르신들 일거리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또 어제 제사가 있었는데 상주 보림이라는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70세 여성분이 어제 남편 제사했답니다. 제사인데 집에 못 가니까 거기에 함께 있는 종사들이 제사를 함께 지냈다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사를 집에서 못 지내고 밖에서 지냈다는. 또 우리 경북 청년 CEO 협회 회원 10명과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된 경북 청년 봉사단에서 경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락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또 이분들이 40가구에 마스크도 돌리고 이래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훈훈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지역이 그래도 어려울수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 또 스스로 자기가 위험에 무릅쓰고도 봉사활동을 나가는 분들이 많은 이 사실을 많이 알려서 우리 경상북도가 과거에 내려오는 정신들을 이어서 새로운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오셔서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경상북도 교육청 대응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지금 원래 개학을 1주 연기를 했다가 또 추가로 2주 연기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학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까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전국 교육감 협의회를 했습니다. 개학이 되려면 일단은 사회적으로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재 상태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아직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학을 하기 위한 학교의 모든 방역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스크 확보도 부족하고, 또 열화상 컴퓨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특히 학교 현장에 나가 보면 식당 아이들 급식하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특히 큰 학교는 현재도 3교대로 하고 있는데 더 점심시간을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학부모님께서도 이제는 안심하고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 상황인데, 지난주에 학부모님들 여론을 조사를 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거의 한 70% 이상은 개학이 연기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한 두어 군데를 빼놓고는 다 연기를 희망하는 쪽이었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아마 오늘 내일쯤 발표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학 연기가 더 오래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학습 지도, 생활 지도를 해왔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11시 현재 우리 지역 학생 확진자는 21명, 교직원 확진자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완치자가 이제 어제 오늘 나왔는데 학생, 교직원 각각 1명입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학생 확진자 3명이 증가를 했고 완치자는 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학생 53명, 교직원 40명으로 지난주 대비 학생은 12명, 교직원은 1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역별 학생 확진자 현황은 포항 2명, 안동 3명, 경산 9명, 청도 3명, 성주 2명, 상주, 영천 각 1명이고 지역별 교직원 확진자는 포항 3명, 칠곡 2명, 경주, 안동, 구미, 상주, 문경, 의성, 영천 각 1명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돌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돌봄 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연장 운영했습니다. 또 참여한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232개 유치원에 853명, 212개 초등학교에 825명의 학생들이 긴급 돌봄에 참여를 하고 있고 3월 6일 대비했을 때 유치원은 383명, 초등학생은 589명, 총 97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개학이 추가로 더 연기가 된다면 돌봄 학생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에서 예산 및 물품 지원한 그런 내역입니다. 예산은 긴급으로 85억 3,324만 원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감염 예방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마스크가 지금 현재 경북 전체 학교로 봤을 때는 그 학생 수 비례 1.5배 정도가 됩니다만은 학교에 따라도 편차가 많습니다. 거의 없는 학교도 있고 또 좀 여유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돌봄의 아이들이 증가함으로써 돌봄의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또 돌봄 전담사에 대한 마스크가 지금도 필요한 그런 형편이고 급한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또 유관기관에 합의해서 그 소형 마스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데에서 감사를 드리고 성인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리된 학생 19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그 병원에서 온라인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스마트 패드를 그 학습 관련되는 그런 앱을 다 깔아서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또 택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은 중대본의 지침 시달 시에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또 이로 인해서 형편이 어려워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82명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7억 1792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립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특히 그 교사들의 인건비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25,002명에 대한 3월분 유아학비 79억 원을 우선 지원을 하고 또 그 3, 4, 5월분 운영비 49억 7천만 원을 조기에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학원 지원입니다. 학원이 현재 개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표화가 74% 정도가 되는데 학원이 매우 그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학원 교습소에 예비비 1억 3천여만 원을 긴급 편성해서 손세정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을 도내 전 학원 교습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학습 지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실시간 유튜브 수업도 진행하고 또 교과 수업 동영상을 탑재하고 있는데 20만 건 이상의 조회를 보이고 아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EBS라든지 에듀넷, 학교온 등도 활용해서 학습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추가 연기되면 이제는 좀 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매 시간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학생들에게 신입생들이 지금 교과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교과서를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형님들 희망을 받아서 택배 또는 그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이 가능하신 분은 학교에 와서 차 안에서 교과서를 받도록 이런 희망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인력 채용 관계입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 중에 150교의 간호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미배치된 136교는 거의 전교생이 30명 이하의 그 교통이 불편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소속 그 순회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23명이 순회 지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개학 연기가 길어지면서 모두 힘듭니다.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지만은 현재 우리가 심각 단계에 있고 또 세계적으로 팬데믹 선포가 되어진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학습지도, 생활지도 결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